화려한 조명과 명품으로 치장된 재벌가, 사모님의 삶,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슈조이 그룹의 안주인 고성이가 돌연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불행을 고백했을 때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감시, 그리고 강제로 빼앗긴 막대한 재산까지 그녀의 눈물 섞인 폭로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를 집결시켰고 견고해 보였던 슈조이 그룹의 주가는 단 몇 시간 만에 종이 조각처럼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사악한 재벌 남편으로부터 박해받는 비운의 여인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물이 정말 억울함에서 우러나온 진실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독묻은 연기일까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잔혹한 게임의 서막이 지금 막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여자의 절규가 어떻게 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도사린 더 거대한 음모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모님의 고백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물은 진실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파멸을 부르는 신호탄일까요? 어두운 조명 아래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이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의입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첫인상은 범접할 수 없는 사모님의 위엄보다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위태로움이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를 묻자 고성이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는 자신이 슈조이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헌신해 왔는지를 토해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사랑이 아닌 숨막히는 의심과 감옥 같은 감시뿐이었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의처증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7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성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조차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중은 재벌가의 화려한 성벽 안에 갇힌 한 여인의 비극에 숨을 죽였습니다. BJ조차 믿기 힘들다는 듯 경악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고성이의 눈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남편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부동산마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부 빼앗아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재벌가의 민낯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되었고 고성이를 향한 동정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 불법적인 횡포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청자들은 그녀의 눈물에 동화되어 박진석 회장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30분 내내 고성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너져 내렸고 이 자극적인 폭로는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눈물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방송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세상은 고성이와 박진석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들의 키워드로 장악되었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슈조이 그룹 사모님의
충격적인 고백을 기사화했습니다. 고성희가 주장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그녀가 스스로 일군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근저당을 불법으로 설정하고 그녀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홀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이 남편의 치밀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시도마저 박진석 회장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폭로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박진석 회장이 그 변호사까지 회유하여 결국 자신을 배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도 없고 조력자도 없으며 법적인 방어막조차 사라진 채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그녀의 말은 대중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회장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격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3%, 5%, 그리고 마침내 7%까지 급락하며 증권가는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기업의 이미지 추락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성희가 던진 폭로라는 돌멩이는 박진석이 쌓아 올린 견고한 제국의 벽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모텔 방 한 구석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법적 통로를 차단했다는 박진석의 치밀함이 오히려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요? 슈조이 그룹 본사 비서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빗발치는 전화와 긴급 보고서들 사이에서 직원들은 넋을 잃은 표정이었고 화면마다 박진석 회장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7% 넘게 빠졌고 실시간 검색어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초단위로 수천억 원씩 증발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비서가 고성희의 폭로 내용과 현재의 심각한 여론 상태, 그리고 곤두박질치는 주가 현황을 보고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노발대발하는 불호령을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성희가 오랫동안 숨을 죽이며 준비한 것이 고작 이것이냐는 듯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비서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상황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이번 반격이 제법 신선했다는 평가까지 덧붙이는 그의 모습은 흡사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제는 고성에 관련 해명.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다시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일까요? 아니면 이미 고성희를 끝장낼 필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회장실의 웅장한 문 너머 박진석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고성희의 생방송 영상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내는 화장기가 번진 얼굴로 눈물을 쏟아내며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지만 박진석의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흥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고성이가 흐느끼는 대목마다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조소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작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여론전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고성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박진석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 그리고 존재조차 지워버렸던 친딸, 그리고 한우진의 간 이식 수술 기록까지. 박진석은 아내가 휘두른 칼날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언제쯤 깨닫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 세팅을 완벽히 끝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진석에게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도전한 사냥감을 완벽하게 짓밟고 흩어진 제국의 질서를 단숨에 재정립하기 위한 거대한 처형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박진석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벌어질 잔혹한 반격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믿고 있겠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녀가 도망칠 모든 구멍을 콘크리트로 메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애, 넌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박진석이 준비한 이 치밀한 설계가 공개되는 순간 고성이가 공들여 쌓아 올린 눈물의 성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같은 시각 도심 변두리의 한 낡은 모텔 방 안은 고성이의 들뜬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쉴 새 없이 마우스 휠을 굴리며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을 탐독했습니다. 슈조이 주가 폭락, 고성이의 눈물 고백에 박진석 궁지, 헤드라인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녀의 입에선 억눌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대중이 완벽하게 물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동안 박진석 아래서 짓눌려 지냈던 보상 심리가 광기 어린 희열로 변해갔습니다.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방 안을 짐승처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락하는 슈조이 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며 그녀는 더 떨어져라, 밑바닥까지 떨어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댓글창에 달린 자신을 향한 응원과 박진석을 향한 비난들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착각에 빠졌고 이제 곧 박진석이 무릎을 꿇고 이혼해달라고 애원하며 막대한 위자료를 바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할 제국이라면 차라리 무너뜨리는 것이 낫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향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빈 방 안을 공허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승리의 취기에 취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들이 박진석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내일 아침이면 박진석의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시대가 올 것이라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복수심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꿈꾸는 이 달콤한 승리가 내일 아침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밤이 그녀의 마지막 자유가 될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슈조이 그룹 본사 대강당은 취재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빈틈없이 자리를 메웠고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는 단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생중계 장비들이 이 역대급 스캔들의 다음 장을
전 세계로 송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박진석 회장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화려함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고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침통해 보였습니다. 무대에 선 박진석은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로 시작된 그의 발언은 지극히 정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어제 아내 고성희가 했던 폭로들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가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취재진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대강당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무게감을 실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진실은 고성희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환자로 정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떼는 순간 시작된 이 잔혹한 반격은 과연 고성희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하게 될까요? 제 아내 고성희는 현재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대강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경악 섞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친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망상이라는 구체적인 병명이 박진석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어제 고성희가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눈물들은 순식간에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마치 아내의 병세를 오랫동안 숨겨온 충실한 남편처럼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시작된 그녀의 증상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아들 한우진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음에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품으려 했다는 그의 고백은 대중에게 박진석을 성인군자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피해망상이 심해져 자신을 감시자로 몰아세웠다는 그의 주장은 어제 고성희의 폭로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사건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연단을 꽉 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찰나의 침묵은 대중으로 하여금 고성희의 광기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이라는 방패를 세운 뒤 그는 고성희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장내의 소란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이가 박진석이 터뜨릴 다음 폭탄이 무엇인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고성희를 파멸로 몰아넣을 그 충격적인 사실은 과연 어떤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고성희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친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폭탄 선언에 대강당은 다시 한번 거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지르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진석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가 결혼 전 낳아 숨겨두었던 딸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쥔 채
고성희가 자신의 아들 한우진을 살리기 위해 그 친딸에게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대가로 친딸에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며 거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을 말하던 재벌가 사모님이 사실은 자신의 야망과 아들을 위해 핏줄마저 도구로 이용한 비정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어떻게 인간으로서 더군다나 엄마로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한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박진석의 슬픔이 아닌 고성희의 추악한 민낯을 향해 폭풍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의 공기는 이제 고성희를 향한 거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자신의 친딸에게 간을 떼어준 이 잔혹한 거래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박진석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대형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의 간 이식 수술 기록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차가운 기록들은 고성희가 어제 흘린 모든 눈물을 단숨에 사기극으로 정의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정신병을 제때 돌보지 못해 그녀가 이토록 괴물이 된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하는 그의 모습에 기사들은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려는 순애보적인 회장님으로 헤드라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주장했던 재산 탈취 역시 박진석에 의해 완벽하게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정신병 증세로 인해 또 어떤 잔혹한 짓을 저지를지 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묶어두었을 뿐이라며 이는 불법이 아닌 보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진석을 욕하던 여론은 이제 박진석 회장이 정말 대단하다. 싱글맘에 전 남편 아들까지 거두었는데 돌아온 게 정신병과 배신이라니라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수직 상승하며 폭락 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완벽한 반격에 여론이라는 파도는 이제 고성희를 집어삼키기 위해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모텔방에서 승리를 예고하던 고성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넋이 나갔습니다. 화면 속 박진석은 인자한 성자가 되어 있었고 자신은 딸의 간을 팔아먹은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진 거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광기에 사로잡힌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금이 간 거울 조각처럼 그녀의 이성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으로 무작정 슈조이 그룹 본사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나타난 고성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박진석의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며 박진석 나오라고, 나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진짜 미친 거 맞네. 박진석 회장이 불쌍하다. 고성희가 발버둥 칠수록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인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나타났을 때 고성희는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세상의 시선은 그녀를 괴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치료받아야 해. 박진석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를 붙잡은 보안 요원들의 손길은 냉혹했습니다. 박진석의 신호가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로비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구급차를 본 순간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 안 가. 저기 안 가. 하지만 구급대원들과 요원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구급차에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단절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며 그녀를 싣고 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외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의사는 고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며 당장 여기서 나가겠다고 소리쳤지만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철문이 닫히는 순간 자물쇠가 잠기는 금속음이 고성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붙잡고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이 머물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병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의사와 통화하며 고성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는 SNS에 퍼진 고성희의 난동 영상과 폭발적으로 상승한 주가 그래프를 보고했습니다. 여론은 박진석을 응원하는 글로 가득 찼고 슈조이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고성희라는 걸림돌은 이제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비서가 고성희를 언제까지 병원에 둘 것인지 묻자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완치라는 건 없어. 그녀는 평생 그곳에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진석에게 고성희는 이제 지워진 존재였고 그녀의 자리는 차가운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박진석 회장의 순애보와 고성희의 비극을 다루며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사람들은 박진석을 의심의 여지 없는 피해자로 믿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지옥 같은 병원에서 단 하루라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설계한 대로 정말 미쳐가게 될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이 잔혹한 드라마의 승자는 결국 모든 것을 설계한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폭로전으로 시작된 한 여자의 복수극은 결국 스스로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승부의 진짜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진석 회장의 대처는 정당한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제거였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